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서수 작가의 장편 헬프 미 시스터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녹음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나누다가 박평이 난소공 얘기를 했습니다. 전 왜 난소공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YG와 JYP가 난소공은 좀 아니지 않냐. 네, 난소공은 아니에요. 너무 일단 아니라고 막. 아니 근데 일리는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21세기 난소공이다라고 이제 극찬했던 작품이 사실 있었죠. 장강명의 산자들. 네. 근데 이제 그 작품은 진짜 난소공이다. 근데 생각했는데 요거는 조금 난소공의 분위기를 보자면 산자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리얼리즘, 그러니까 좀 사회 참여적인 분위기. 읽기 힘들고 막. 근데 제가 기억하는 난소공의 핵심은 그냥 그 가족 전체 다의 볕들날이라는 게 사실상 좀 없고, 그리고 집이라는 문제가 항상 좀 있고, 그 어떤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근로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7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궁핍함, 근데 그게 가족 단위로 존재하는 그 궁핍함에 대한 이미지가 이 소설이랑 저는 연결이 많이 되고. 아니 듣다 보니 또 그럴듯하네. 21세기 난소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YG는 왜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난소공을 읽어보면 난소공은 이 이서수 작가의 헬프 미 시스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난소공은 저는 희망 없음.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막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 구조를 깨고 나올 수 없는 약간 절망에 갇힌 가족들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고, 그게 이제 1970년대의 그런 약간 구조화된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을 조세희 작가가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헬프 미 시스터의 가족들은 그 난소공의 가족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밝아요. 그리고 이서수 작가가 뭐 의도했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살아가다 보면은 볕들 날 있겠지. 그리고 볕이 들 수도 있어. 이런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건 난소공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일본 소설 좀도둑 가족이랑 오히려 정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도둑 가족도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서로 막 복닥복닥하면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그거랑 겹쳤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반론. 잘 싸워보세요.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도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저도 보는데 그거. 그쵸. 네. 근데 그게 아주 암울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출구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젊은 청춘들인데 왠지 살아가는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깝깝하다. 근데 이 가족들의 이야기나 분위기나 이런 게 아주 어둡진 않아요. 그리고 끝날 때도 작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천사들도 그렇고 비평적인 글을 쓴 분들도 여기서 어떤 빛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탈출구가 없어.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는 가장 슬펐던 건 사실 3장이었거든요. 3장에서는 거대한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은 원래는 이런 걸 주고 사고 팔라고 만든 플랫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진을 팔고 거래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거래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성인들이 있고, 근데 이런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나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이게 보여지는 것, 그려지는 것 이면에 어두움이 되게 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답답하고 좀 슬펐어요, 많이. 아니 근데 저도 난소공은 좀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산자들이 더 난소공에 가깝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그런 좀 어두운 측면, 막 그리고 답답한 측면 이런 데 더 주목했던 건데 생각해 보면 난소공과 헬프미 시스터는 거의 5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발표 시점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의 한국 사회하고 지금의 한국 사회하고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50년 후에 좀 그때만큼 가난하고 그때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은 나라의 환경 속에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무슨 구로공단에서 청계천에서 일하던 근로자들하고 지금 플랫폼 노동하면서 막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하고의 처지가 또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박평이 난소공을 떠올렸다는 게 들을수록 또 그것도 말이 되는구나라고. 왜냐면 계속 사이버 프롤레타리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중간에 한번 네. 제목으로 나오죠. 그 나오고 단어가. 긱노동, 그러니까 아주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노동 환경 조건이라는 게 그 공유경제라는 그 시스템, 아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 굉장히 그 실제의 이야기들과 고통보다는 좀 밝게 쓰여진 휴머니티가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외수님도 분위기 밝은 난소공 이런 표현 써주셨고요. 아 저는 근데 난소공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소공은 아닌 것으로. 네, 난소공에는 동의할 수 없고 난소공하고는 분위기나 어떤 많이 다르긴 한데 왜 난소공을 연상했는지는 우리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왜 연상했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 난소공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 만약에 이서수 작가의 헬프미 시스터를 읽는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프미 시스터가 난소공보다는 훨씬 더 약간 밝고도 희망을 얘기한 부분들이 도드라진다라고 느낄 테고 그리고 사실 그 이건 이서수 작가가 좀 의도했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유머러스해요. 유머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가족들 구성원들이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토닥토닥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돋보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밝은 난소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난소공에서 좀 보여주지 못하는 희망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냐면 그 지난 시간에 이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소설이라고 박평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제가 좀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아쉽거나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 등장인물이 왜 이런 반응을 하고 또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한 개연성은 소설에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읽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서수 작가가 다음에 책을 내면 또 다음 책도 읽어볼 생각이고 이서수 작가가 전에 냈던 작품들도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서수 작가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이 작품보다 더 멋진 작품을 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런 구조에 대한 천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조의 시대라는 작품으로 얼마 전에 이효성 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작업 경력 혹은 책들이 있는 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그 해의 단편 소설들에 주는 상에 선정이 된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미조의 시대라는 작품의 배경이 구로 디지털 단지거든요. 근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어떤 장면을 대포착을 했냐면 그 70년대에는 거기서 구로 공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미싱을 돌리면서 일을 했었던 이제 시다들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 자리에 지금은 디지털 단지에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곳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그 미래의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이 모여서 한 공간 안에 모여서 10명씩이 모여서 그 작은 방 안에서 그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을 교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대와 지금 한 2020년대를 비교해서 노동의 조건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환경 안에서 어떤 것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멀리에서 조망하는 부감하는 그 방식의 집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헬프미 시스터도 그 단점을 저도 좀 느꼈어요. 인물들마다의 뭐랄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는 반응이랄까 그리고 표현 양식 같은 게 좀 비슷하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근데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걸 줄였다는 건 그 내면이 있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어떤 사회의 구조를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대목도 있는데 그 이서수 작가가 책 뒤에 작가의 말에 약간 작가로서 생계를 꾸려가기에 어려움 그리고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이 책에서 등장인물들이 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서수 작가의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서수 작가가 온전하게 좋은 작품을 써내는 데만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작품에 투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품에 투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품에 투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서수 작가가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작품을 쓰는 데만 온전하게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박평이 그 이서수 작가의 그 상을 받은 작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연상이 되었던 작품이 있는데 박평은 아직 안 읽고 있고 혹은 읽었지만 이제 코멘트하기 싫어하는 작품이고 이 JYP랑 저랑은 요즘에 따라 읽는 작가가 있어요. 그 염기원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들을 그 제가 올해 연초에 연달아서 2권을 읽고서 이 JYP한테 추천을 했더니 이제 JYP가 그 중에 한 권을 읽었거든요. 왜 그 둘 중에 그거 읽었는 줄 알아? 왜 그거 읽었어요? 교보문고 합정점에 그거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요? 신작. 그러니까 이제 염기원 작가가 구디 안다르크라고 하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생 마치 비트코인. 네, 인생 마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저는 인생 마치 비트코인을 읽고서 이 최근작 인생 마치 비트코인을 읽고서 그 책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구디 안다르크라고 하는 책도 읽었는데 제가 이 헬프미 시스터를 보면서 이 구디 안다르크라고 하는 염기원 작가가 2019년에 펴낸 책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딱 이 대목이 나와요. 그 구디 안다르크가 구디가 구로 디지털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여성 노동자의 약간 일대기 같은 걸 이제 구디 안다르크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디 안다르크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970년도의 가리봉동 공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미싱을 돌리던 동네다. 가산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높은 빌딩에 들어섰지만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미싱 대신 노트북으로 장비가 교체됐고 섬유 공장이 IT 공장으로 변했다. 나가 이제 그 구디 안다르크의 여성 주인공인데 나 역시 노트북 하나를 받아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씨름하며 하루 15시간씩 노동했다. 그러니까 이 염기원 작가가 구디 안다르크에서 그렸던 세계관을 이 이소수 작가가 방금 이 소개한 그 단편에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낸 거죠. 근데 이 헬프미 시스터랑 구디 안다르크랑 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헬프미 시스터에서 지난 시간에 조카 둘이 그 수경 남편의 형의 조카 둘이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계기가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 남편의 형이 복권에 거액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로 뭐 아파트를 샀거나 뭐 생활비를 썼거나 그랬으면은 좋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박의 꿈을 쫓아가지고 이 게임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막 창업한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투자금을 완전 다 날려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뭐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니까 이제 자식 둘이 뭐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삼촌네에 맡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구디 안다르크의 여주인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가 그 회사의 이제 사장이 우리 대박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게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구디 안다르크 얘기는 언제까지 지금? 아니 그 너무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헬프미 시스터를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그 염기원 작가의 구디 안다르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오늘 저 박평이나 JYP가 특별히 말을 많이 했나요? 앞에? YG가 뭔가 자기가 지금 방송 분량을 못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읽지 않은 책, 자기만 읽은 책을 하나 지금 난데없이 갖고 와가지고 더 길게 막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요. 왜냐면 헬프미 시스터에서 이야기를 더 하다 보면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가 이 헬프 미 시스터를 2020년대 난소공이라고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100분 토론을 하다가 지금 구디 안다르크 염기원 작품까지 쭉 흘러갔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지금 미싱이 이렇게 다 바뀌어서 아니 여전히 지금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집착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 헬프미 시스터 2022년에 난소공이라고 합시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움을 박평 되게 활짝 웃는다. 그러자고 하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YG가 타협한 거예요. 아니 평론가 곤조가 있네. 봐봐. 우리가 장강명의 산자들은 21세기 난소공이라고 우리가 부여했었걸라 이름을. 근데 이거는 이거는 2022년 난소공이라고 2022년 난소공 해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박평이 이게 큰 평론가 곤조가 있네. 절대로 안 지네. 좀 져주면 안 돼. 일반인한테 큰 평론가님께서 좀 져주면 안 돼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얘기가 다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대충 중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연작 소설이라는 측면, 맞아요. 연작 소설이면서도 다른 연작보다는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도 난소공하고 비슷한 점이 그러니까 완전히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됐죠.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두 분은 주말에 나의 해방일지를 보시는 모양인데 네. 저는 주말에 우리들의 블루스 보거든요. 아. 그것도 또 옴니버스 저 그 옴니버스 다 연결되어 네, 네. 있는 연작 같은 건데 아무튼 우리가 헬프미 시스터를 난소공 반열에 올리기가 약간 꺼려지는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그 이유는 그걸 거예요. 그 난소공은 사실 지금 봐도 이제 훌륭하다. 고전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강명의 산자들도 한 30년 후에 읽어도 야 대단하다. 21세기 2010년 10년대 이 무렵에는 한국은 이랬구나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과연 몇십 년 후에 헬프 미 시스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2022년도를 정말 잘 그렸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고전으로 평가해 줄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현대판 난소공이라고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예, 그거는 작가의 이제 몫인 것 같고 보는 사람들이 이 소설 얼마나 잘 썼나라는 평가들은 이제 각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소설이 보여주는 측면은 일단 그 불행할 수 있잖아요. 삶이 불행과 행이 그냥 같이 뒤섞여 있고 운과 불운이 같이 뒤섞여 있는 건데 것일 텐데 불행의 질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이 지금 되게 좋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손을 뻗어서 그 노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형태가 어떤 걸 약속해줄 무엇인가 내 미래를 약속해주는 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불행의 질들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좀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또 2022년도의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리포트로서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지금 21세기의 난소공이라고 승복을 받기 그만해, 전에는 끝까지 포기할 수 지금 없다는 그렇게 자꾸 강박과 두 분이 집착. 얘기하니까 지금 댓글에 그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든 다 배달합니다도 지금 떠오르고 네네. 뭐 비슷한 책이 한두 네. 개냐. 자 그리고 저기 외수님 이 인생 맛집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 인생 맛집? 인생 맛집 마치. 예, 인생 맛집 비트코인 맛집이 아니에요. 맛집이 아니에요. 인생 맛집? 그것도 책 제목으로 괜찮은데. 인생 맛집 비트코인. 자, 저 난송이 그만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전에 달린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뚱1092님, 박평님 머리 자르니 배두나 닮으셨어요. 흐흐. 오 약간 진짜 배두나 그 보인다. 이후에도 나나님, 쭈님이 진짜로 어머 정말요, 진짜요 배두나 느낌 있어요 이러고 막 달아주셨는데요. 네, 뭐 그러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 진짜 그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아 10년 아, 전부터. 배두나 10년 얘기를? 전부터, 응. 아,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그 헬프미 시스터는 확실히 난소공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정색하시네요. 자, 오늘 두 개 난소공 느낌과 배두나 느낌. 배두나라 난소공에서 정색하시네요.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해요. 아니 내가 해주려고 안 지금. 안 할래. 중요한 얘기 뭐였는지 알아요. 뭔데요? 이 방송 업로드 되는 날 2022년 나 5월 그 얘기 아닌데. 5월 4일인데요. 5월 4일이 YG 생신입니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아니었어? 책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책 얘기. 아 괜찮아요. 제 생일 이야기해도 됩니다. 오늘 네. 업로드 되는 날, 네, YG 생일이고요. YG 뭐 생축 이런 거 저 댓글, 네, 뭐 금품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40대 후반이 된 거죠? 아 그런가요? 아니죠. 요즘에, 아직 중반인가? 요즘에 그 만나인데 딱 중간. 아, 만 중반. 나이로 하면은 아직 네, 중반. 네, 네. 딱 중반. 그러니까 원래 네. 그 생일 말고 하려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스템.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헬프미 시스터를 읽게 되면은 그 약간 그 베일에 쌓인 존재로 나오는 게 그 비행 청소년 여자친구를 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이제 큰 애가 준후거든요. 근데 사실 준후가 그 시스템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준후의 시선으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 중간 정도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 이소수 작가가 좀 이 책에서 말하고자 싶은 것의 핵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소수 작가도 그런 걸 알면서도 플랫폼 노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그 플랫폼 노동 그 시스템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진짜 비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지금 저 YG 생축이라고 댓글창에 달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날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네. 그날 다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원래 하려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냥? 네, 그거였어요. 근데 댓글이나 읽죠. 그러죠. 네. JSHA 땡땡땡땡님, 요거는 저 밤에 우리 영혼은 편을 들으시고 남긴 댓글인 것 같습니다. 우와, 두 주연 배우에 끌려 우연히 본 영화가 좋아서 남편과 다시 보고 혼자서 또 보고 남 의식하느라 허송세월 안 하는 용감하고 당당한 제인 폰다 역의 노인 여성상이 마음에 들어 롤 모델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유유. 책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얼른 읽고 플레인송도 네, 댓글 주셨습니다. 내 맘대로 찍사님, 밤에 우리 영혼은 1편 듣고 얼른 이북으로 읽었어요. 짧은 소설이라 좋았고요. 그 짧은 이야기에 두 주인공의 모든 것을 담은 듯해 더 좋았습니다. 아들이 왼수네요. 엄마의 쓸쓸한 삶을 채워줄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힘든 삶을 이어가는데 엄마의 행복이 싫었던 걸까요? 우볼빛도 방송 1편 듣고 큰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고 있습니다. 빨리 읽고 싶은 마음과 곱씹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나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우볼빛이 800쪽이나 돼요? 그럼 800쪽도 넘어. 왜 나는 되게 얇은 책 두 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네. 네, 귀찮아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도 JYP 의견 찬성입니다. 노인들의 자유연애를 허하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인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회방을 놓는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싶습니다. 자기 부모가 그런다면 내 부모가 그런다면 남 우세스럽긴 하겠지만 내 인생이 아니니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적극 찬성은 못하더라도 모른 척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영화는 죽어도 좋아 아닌가요? 노인들의 연애나 맞다. 네, 그 영화였어요. 네. 뭐 성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죽어도 좋아라고 말씀하시네요. 두루두루두루미님, 어머 이 책은 나를 위한 거야 하고 일부 앞부분 들으며 책을 빌렸습니다. 읽다 보니 어쩐지 아는 것 같은 이 느낌? 기록을 찾아보니 2016년에 읽었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한 줄은 부모 자식 간 서로의 행위와 결정에 간섭하지 말자 였으니 책 뒤에 써있는 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은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에 꽂힌 셈이죠. 제가 바로 그 편집자인가 봅니다. 이 한 줄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따뜻한 소설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네. 계속 같은 분이 쓰신 댓글인가요, 이거? 네네. 시어머니가 요즘 뭐 읽을까 마땅한 게 없네 라고 하시며 너는 요즘 뭐 읽냐? 라고 물으시는데 문화인류학자의 자기민족지 제주도나 신이 내린 씨앗 메밀 제주도 유인전을 읽고 있는데 수업 교재이며 수업 교재 보기도 벅찬 요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이 책 밤에 우리 영혼은 을 권해드려야겠어요. 이걸 절절하게 이해하게 된 이 나이가 슬프기도 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노멀 피플보다는 마티네의 끝에서와 밤에 우리 영혼은이 더 이해되고 공감되는 나이. 적당히 지금이 좋은 때라 생각하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책은 그 아까 막 읽은 신이 내린 씨앗 메밀 되게 읽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마음의 힘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방송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목만 보고 직관 쪽으로 끌려서 도서관에 예약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노년의 사랑 이야기라 30대의 박원선님의 마른 꽃을 읽고 그 나이에도 그런 감정이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얼추 중년이 되니 마음은 늙지 않음을 알겠어요. 마른 꽃에서 박완선님은 정욕 없는 감정적인 사랑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정욕 없는 감정으로만 사랑하겠다는 소설의 결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얼른 읽고 싶어요. 방송 한참 따라가야 하지만 작은 틈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햇살 고현님 댓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짝꿍이 미웠고 힘들다는 제 말에 위로라며 하는 말이 내일 해. 너무 화가 나고 순간 사리를 느꼈습니다. 때마침 눈에 들어온 책 제목 명상살인. 미운 짝꿍을 생각하며 읽었는데 살인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심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쿡 하고 웃게 만드는 장면과 표현이 많았습니다. 책 읽으며 웃다 보니 짝꿍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줄어드네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전환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2권은 짝꿍이 또 미울 때 읽으려고 남겨두겠습니다. 제발 안 읽어도 되기를. 네, 햇살고요님. 명상살인 3편도 나왔더라. 아, 3편 나왔어요? 네, 햇살고요님 2권도 있고 3편도 있다니까.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런데 우리가 댓글 읽는 동안에 이 라방창에서는 박평 자세 좋다고. 박평만 거북목 아니라고. 아재들하고는 자세가 확연히 다르다. 이런 댓글. 네. 네. 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녹음을 해봤고요. 네, 이서수 작가의 헬프미 시스터를 이번 주에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무슨 책을 할 거냐면 잔류인구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문의 SF 작품을 가지고 방송을 할 겁니다. 혹시 예습 좋아하시는 분들은 먼저 읽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잔류인구 재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